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점검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네. 트럼프 인수팀에서 보조금 뭐 정책 재검토한다 이러면서 막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죠? 막 LG엔솔이 하루에 12% 빠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죠? 네. 또 2차전 쪽으로도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뭐 우려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2차전지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은 드릴 수 있지만 뭐 사기는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IRA 폐지 이제 트럼프 팀 추진에 따라서 IRA가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과연 IRA가 폐지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타입이지만 인선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어떠한 나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인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100% 만장일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럼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IRA 폐지보다는 IRA 비율 조정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고 확실하게 정확한 퍼센트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훈풍 밖에 있었는데 오늘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사이익을 거둘 거지만 뭐 노스볼트가 파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완성셀이나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뭐 100% 향상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유럽의 전기차에서 이제 테슬라가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고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가가 100% 가려면 실적도 100% 가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 관련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뭐 판매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 매출은 10% 증가했고 ESS가 35% 증가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보통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과 비례하는 경향이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과도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완성셀과 양극재가 정말 테슬라랑 같이 행동을 하려면 테슬라한테 오로지 모든 훈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 팀장이 2차전지에 긍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오늘 손 팀장이 이따 10분 뒤에 말한 탑픽을 내가 몰빵을 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이러한 이슈로 바닥을 잡았고 이 바닥을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줬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혹은 2차전지 업황에 추가적인 향상이 나왔을 때 홀딩을 하자 이런 전략을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노스볼트가 파산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뭐 1.2조 날렸다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해가지고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반사이익을 거둘까가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독일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MW는 이미 노스볼트 비중을 줄여가지고 삼성 SDI한테 이미 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노스볼트 파산이 뭐 하루아침에 난 것도 아니고 이제 노스볼트도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재무 비율이나 어떤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고 회사들은 당연히 이 노스볼트랑 뭐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그들의 신용 문제나 그들의 수율 문제 그들이 물량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줄 거를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파산했지만 이미 유럽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은 노스볼트의 판매 비중을 줄이고 뭐 미국이라든가 국내 삼성 SDI한테 눈을 돌렸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리튬 가격은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는 이 리튬 가격이 68위안에서 72위안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72위안을 넘어서 76.5위안까지 넘어서 모습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전기차 테슬라라든가 뭐 BMW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에다 수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시랑 검색을 다 해봐요. 완성셀이랑 완성차 기업이랑 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 기업이 이 배터리 기업한테 수주를 얼마 줬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검색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 몇 %인가 이런 걸 계산을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50%가 안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30%가 안 되고 SK온 같은 경우도 정말 현대차 아니었으면 힘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차 전지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2차 전지가 업황이 정말 재작년과 작년처럼 빠르게 턴어라운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바로 없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2차 전지를 안전하게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뭐 강하게 지금 주가를 드라이브 걸며 가는데 테슬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가는 측면보다는 다른 기대감들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나 FSD나 이런 쪽에 기대감이 큰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내년 수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가 반영이 될 거고, 그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IRS 보조금 이런 게 어떻게 결판 나느냐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기업별로 보면, 네. 역시 뭐 흔들릴 때도 그렇지만 올라올 때도 LG엔솔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그렇죠? ESS도 있고요. 그죠? 네, 우선 완성셀을 제가 저번 달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랑 SK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도저히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라고 쳐봤는데 뉴스가 너무 오래 했더라고. 2주 전, 3주 전이라서. 그래서 근데 또 삼성 SDI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집중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뭐 삼성 SDI에 대한 뭐 원통형 배터리, 뭐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실적 향상,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제가 그때는 삼성 SDI 말씀드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수율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단일 공급 계약이 다른 완성셀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을 굳이 뭐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말려들지 않지만 혹시라도 완성셀 중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폐지 가닥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폐지 가닥으로 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모빌리티 기업까지도 수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CEO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적으로 우주선 스페이스 X에다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납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기간과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래서 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못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로 기록한 실적에 추가적인 실적은 주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기대를 못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당연히 비쌀 겁니다. 고품질 것이고 용량도 클 겁니다. 근데 용량이 커도 전기차 배터리는 무겁기 때문에 우주선에 무한정 담을 수 없다라는 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걸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봤어요. 전문가분들 4-5명이야. 그러면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가격이 몇 배일까? 예상했을 때 일단 보통 한 보수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10,000대 팔렸을 때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가격이 10배면은 전기차 10,000대를 판 매출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1,000대를 쏴야 되는데
1000대를 쏠 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뷰죠. 네. 예, 우주선을 써봤자 1년에 뭐 5번, 10번 쏠 건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다 배터리 공급하는 뉴스를 보면서 열심히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에 이용을 할 뿐이지 나중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는 그때는 좀 기술적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쪽에서 좀 주주하는 정책을 해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낙수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주환원 대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LG가 뭐 LG전자 그다음 주식회사 LG 그다음 LG화학 이쪽에서 2026년까지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하면서 밸류 공시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올해 2024년인데 2028년까지 매출 2배가 성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익률은 10% 이상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베어로보틱스 말씀드렸고 GM 말씀드렸고 폭스바겐 말씀드렸고 이번에 리비안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생산 능력이 280인데 2028년까지 캐파를 5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한다고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기업, 4개 전기차 기업에서 준 수주를 다 더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50기가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부정적인 얘기인데 주가 오르려면은 캐파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캐파는 500기가인데 수주 공급 계약이 350이면은 라인이 좀 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인데 오늘 간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지만 제가 2차전지를 정말 재작년이나 작년처럼 지금 당장 사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500기가와트시 이상의 수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이었고 LG엔솔이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물론 LG엔솔이 중심에 서 있긴 해요. 뭐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오는 거고 특별히 뭐 장비주 이런 것도 노스볼트 영향도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가운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요. 네. 네, 오늘 LG엔솔 말고. 네, LG엔솔 빼고는 제가 오늘 엔젤 로보틱스하고 동원 시스템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오늘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의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일간 변동성이 확실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4%, LNF도 한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12%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을 권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늘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변동성 강한 종목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LNF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MS 오토텍이랑 명신산업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이랑 MS 오토텍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LNF랑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 로봇주인데 네. LNF는 이제 당연히 대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수 효과를 투자분께서 잘 모르고 있는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LNF가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LNF가 북미 고객사향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LNF 뭐 주가 추이 괜찮고 수급 괜찮으니까 믿겠습니다. 근데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안타깝지만 실적을 2번 이상 향상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진짜 수요가 공급량을 추월하는 상황까지는 저는 계속 사고 팔고 할 것 같아요. 안 산다가 아니고 사고 팔고입니다. 하지만 사가지고 6개월, 1년 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작년 상반기나 재작년 하반기에 보여주던 실적의 절반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에는 뭐 LNF 흑자 전환, 테슬라 낙수 효과 있으니까 흑자 전환, 북미 고객사로부터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이런 리포트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뭐 이랬다가 주가 빠지면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계속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리포트 나왔다고 맹신해서 뭐 강한 비중 시키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원통형으로 가는, TC 네. 스틸과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 이제 케이스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실적이 TC 스틸도 그렇고 동원 시스템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시설 증설한 다음에 2024년부터 실제로 납품해가지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TCC 스틸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746억 원으로 20.7%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히 기본적인 본업뿐만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실적도 부과됐다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스페이스 X의 배터리를 LG 엔솔한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동원 시스템즈가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로봇은 준비 안 했는데 네. 엔젤 로보틱스가 테슬라 관련 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2대 주주가 LG 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간 이제 리튬 배터리를 납품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운용에 대한 솔루션 기술력도 제공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LG 전자와 관련 있는 로봇주는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 들 수 있겠지만 기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걸렸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가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봇주들 중에서 변동성은 한 중간 부분인데 기술력이랑 그다음에 뭐 안정성 이런 것들 했을 때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저는 오늘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를 테슬라 관련주 탑픽으로 두 가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과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로봇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